안녕하십니까. 권영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대규모 점포 관리자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대규모 점포 관리자의 관리비 징수 권한, 이전에 했던 관리비 징수 권한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고 그 구체적 항목으로 들어가서 체납 관리자, 체납 관리비에 대해서 대규모 점포 관리자도 특별 승계인한테 청구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서 규약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점포 하부 조직의 운영회비에 대해서 관리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왜냐면 집합건물법상에서는 규약이 없으면 집합건물법에 규정된 관리비 항목 이외에는 청구할 수 없다라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를 순차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규모 점포 관리자 관리비 징수 권한, 체납 관리비 징수, 관리비 항목의 결정, 징수 권한. 이전 챕터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적법하게 설립되어 신고 절차를 마치는 등으로 새로 이 관리비 부과 징수 권한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대규모 점포 관리자의 권한에 속하게 된 범위 내에서 관리단이 가지는 관리비 부과 징수 권한은 상실한다. 아셨죠? 제가 이전 챕터에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관리단보다 이제 우선해서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설립 신고 전에 발생한 관리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점포 관리자의 설립 신고 전까지의 관리비 채권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전한다고 해석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관리비 채권은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새로이 관리비 부과 징수권을 취득한 후에도 그대로 관리단한테 귀속되고 관리단이 그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설립 전에 발생한 관리비 채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체납관리비는 뭐가 생각나십니까? 집합건물법에서는 체납관리비,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는 특별승계인이 공용 부분의 한도 내에서 특별승계인이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 판결은 공주법상 이런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그대로 차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대규모 점포 관리자의 관리비 징수 법리에도 이 법리가 그대로 들어올 것인가?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 승계에 관하여 공용부분은 이제 구구절절하게 쓰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구구절절하게 공용부분은 어쩌고저쩌고, 이게 공용하는 것으로 공동유지관리가 필요하다. 이 집합건물법상 법리를 그대로 갖고 오고 있습니다. 각 공유자는 민법상 공유관계 규정에 따라서 공용부분을 관리하여야 하고 자기 지분을 넘는 비용을 지출한 공유자는 그렇지 아니한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언급한 이유가 뭡니까? 이 조항이 집합건물법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법은 이제 모든 사법은 일반법이기 때문에 민법 조항을 다시 창용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체납관리한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관리규약 중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공용부분 관리비와 관련된 부분은 이러한 법리에 터잡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점포 관리자에 대해서도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에 대해서 공용부분 한도 내에서 청구할 특별승계인이 청구할 수 있다라는 집합건물법 조항에 대해서 공주법도 없지만 이런 법리를 차용해서 공주법상, 그러니까 아파트에서도 관리업자가 관리비를 청구할 때 이 법리가 인용이 되고,
대규모 점포 관리자의 입장에서도 관리비는 이 다수 어떤 공유자들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법리가 차용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또 다른 법리가 뭐냐면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징수하는 관리비 항목과 운영의 회비, 운영의 회비와 관련해요 규약이나 정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리비 항목에 인정될 수 있겠는가? 이게 왜 제가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관리단에서는 관리비 항목은 집합건물법에 규정된 항목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규약이 없는 한, 규약이 있으면 규약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규약이나 정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의 하부 조직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으면 하부 조직, 자생단체에 해당하는 분여회 회비에 대해서도 과연 청구할 수 있는가? 선관위 회비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는, 이것은 규약의 명시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 여기 있죠. 당해 대규모 점포 운영 관리를 위해 부과되는 관리비 징수는 대규모 점포 본래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관리비 항목과 관련된 필요하냐 필요 없느냐, 징수할 수 있느냐 징수할 수 없느냐의 기준은 이 조항입니다. 대규모 점포 본래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 병 운영회가 뭐냐면 상인회의 지회의 하부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병 운영회가 상간의 점포 상인들로부터 관리비를 부과 징수하여 왔는데, 이게 운영회비는 나는 운영회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납부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운영회 자체의 운영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장의 전체적인 운영 관리나 상가의 사용 보존 관리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비용으로서 관리비에 포함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대법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인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규모 점포 관리에 필요하냐, 운영과 활동에 필요하냐라는 기준인데 이게 굉장히 기준이 모호하죠. 하부 조직에 불과한 운영회비를 왜 관리비를 청구해야 돼?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운영에 필요해 라고 해버리니까 인정이 돼버린 겁니다. 오늘 강의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규모 점포 관리자는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단보다 우선해서 더 나아가서 설립 신고 이전의 관리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고 그 이후에 발생한 관리비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체납 관리비에 대해서 특별 승계인한테 청구할 수 있느냐, 즉 집합건물법상의 규정을 온용할 수 있느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관리비 항목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 항목이 대규모 점포 관리자의 대규모 점포의 운영과 활동에 필수적이지 않느냐, 이 해석 여하에 따라서 관리비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 하부 조직에 해당하는 자생단체에 해당하는 운영회비 자체도 대규모 점포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라고 해석을 해서 관리비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판시를 한 겁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대규모 점포 관리자는 관리비 징수 권한은 거의 집합건물법과 유사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